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 속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상암 하늘공원에 은빛 억새가 한창입니다. 늦가을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억새 물결은 마치 한편의 음악처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억새의 가을 연주를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공원이 은빛 억새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 은빛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억새의 깃털은 파란 하늘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억새밭 사이로 난 산책로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억새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느라 모두가 여념이 없습니다. 늦가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요. 억새를 서울 한가운데서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억새가 충분히 있고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은 바람 소리를 반주 삼아 가을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억새 사이로 이어진 오솔길은 마치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인생길처럼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시민들은 공원 중앙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자연이 준 선물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진짜 너무 힐링되고 지금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붐비지도 않고 이렇게 갈대 소리 들으니까 정말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상암동 하늘공원은 지난 2002년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만들어져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억새가 내는 바람의 연주와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하늘공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계절이 건네는 여운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구의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박세흔 은평구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 가운데 17곳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은평구 의회도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있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이 아닌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원칙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주민 대표의 기본 도덕적 책무는 신뢰와 책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윤리강령 준수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 지역 사회가 기대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은평구의회를 위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감시 그리고 엄격한 윤리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시하는 서울 지역 수험생은 11만 4,158명으로 전년 대비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시험장은 228곳이며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입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자치구와 관공서 등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습니다. 또 지하철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합니다. 양천구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도로 점용을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점용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내년부터 정식 운영되며 11월과 12월 2달간 시범 운영이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별 교통과 숙박,
음식과 안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 발전 지수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관광 발전 지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수 결과를 관광기본계획과 지역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데이터에 기반해 지역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정확히 보완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두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수도권, 세계 지자체 등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 시기 유예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내년부터 소각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6만 톤에 대해서 그 이제 뭐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일부 쓰는 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초지자체 지역에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바라고 있지만 수년째 미동도 없습니다. 공공소각장 준비가 안 된 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 늘어날 민간 위탁과 비용 상승 걱정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를 유예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또한 대안이 없느냐 하면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출구 전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공공 소각장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자체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시적 유예를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별 공공소각장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시적 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영업한 불법 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부천과 김포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진행됐는데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부천 사례를 포함해 오피스텔 11곳과 주택 1곳 등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업체 운영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 운송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대 범죄는 19,235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21,287건보다는 9.7% 줄었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23년 5대 범죄 검거율은 85.8%였지만 올해는 88%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순찰 인력을 재배치하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집중 순찰 활동과 우범 지역 환경 개선, 기초질서 홍보 및 신속 수사 원칙 확립 등 종합 치안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명이었던 것에 비해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노인복지관 대상 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 시설 개선 활동에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내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91.4%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접종률은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폐렴구균과 수도 등 7개 종류 백신을 횟수와 간격에 맞게 접종한 비율인데요. 2023년부터 3년 연속 도내 영유아 10명 중 9명 이상이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